이제 그 우리 대나무 숲을 해야 되는데 네. 미대숲. 네, 미대숲. 미대숲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요. 네, 귀찮아서 안 하시려고 했는데 그리고 별 얘기할 것도 없어 사실. 뭐 빅테크들이 그 페이스북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지네들끼리 영상 회의한 거를 그 프로젝트 베리타스라는 그 언론에서 공개해서 이거를 그 회의 내용을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얘네들이 한 3년 전부터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번 승리 이후에 자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 승리의 그 열매를 나눠 먹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근데 나도 그 영상을 보기는 봤는데 주커버그가 자기 물러났다 그랬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회의를 다 주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정치 콘텐츠는 영구적으로 제한을 강한대요. 정치인들 얘기나 정치에 관련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다 앞으로 없애버리고 이슈나 가식 같은 것들만 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번 행정부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네들끼리 자리를 서로 딱 나눠 먹고 있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지금 결과 나오는 걸 보면 이 빅테크 출신 인사들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요직, 특히 백악관 요직들을 전부 다 휩쓸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들어가서 주로 자리를 잡는 데가 상무부, 예산관리청, 법무부, 무역위원회, 무역대표부, 그 다음에 뭐 각종 기업 규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지들 직원들을 전부 다 그 안에다 밀어 넣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빅테크나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아마존은 미국 안에서 실제로 독점 기업이거든요. 전 세계 독점 기업들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여기에 대한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예산 심의부터 시작해갖고 법적인 제재, 그 다음에 규제에 관련된 부분을 관장하는 부서, 그리고 대외 무역을 담당하는 부서까지 얘네 직원들이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특히 아마존이 이제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베조스가 지금 딴 데 갔잖아요. 베조스는 딴 데 있는데 아마존 관련 직원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중요 이사직 자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존 이사회 그 인드라 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 코카콜라 사장이야. 근데 이 사람이 상무부 장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상무부의 장관 내지는 차관 자리로 해갖고 상무부를 실제적으로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갈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아마존한테 이제 머리를 숙여야 돼. 거기에다가 예산관리처에도 임원 2사람을 집어넣은 거야. 예산 지원도 아마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특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제프 해리스라고 그 이사가 있거든. 전 이사라고 하는데 지금 바이든 인수위 법률 고문이에요. 이 사람 앞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가거나 법무부 안에서 아니면 NSA의 법률 최고 고문을 하거나 바이든 행정부의 법적인 부분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매니저, 난 이 프로그램 매니저가 왜 그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백악관 집무실에 기관 심사팀이라 그래갖고 쉽게 말해서 행정기관들 자체를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프로그램 매니저 오스틴 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각 정부 기관들 자체를 일종의 뭐 전산처리나 감시 체제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이 중국의 위챗 같이 전체적인 국가 행정망에 관련된 어떤 통합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고요. 제프 지엔스라고 이사회 그 이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담당관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관련한 정보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코로나에 대한 지표, 그리고 앞으로의 백신 대책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이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시도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앞으로 코로나나 변종 코로나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그에 관련된 어떤 실질적인 그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동안 트럼프를 지지해 왔거나 트럼프하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트럼프의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조치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일단 뭐 변호사, 그러니까 줄리아니 변호사한테 도미니언이 10억 달러 이상 소송을 건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조지아주에서 리누드 변호사한테 이제 다시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친구 중에 한 마이클 린델이 있었죠. 베개회사 사장님. 베개회사 사장님의 모든 공식 회사 계정과 공식 계정을 비롯한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들 다 삭제를 해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그런 거지. 야, 이제 니네 그 회사 계정 다 삭제되는데 영업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하자면, 일종의 조롱을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트위터가 직접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니네들 그 회사 계정 삭제됐으니까 영업 못 하겠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기가 났든지, 에포크 타임즈에 나와갖고 인터뷰를 했어요. 계정 잘리고 난 다음에 매출이 폭발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야 이제 결국 너까지 자르는구나. 진짜 이 빅테크 해도 너무하는구나. 뭐 여기에 빡이 돌아가지고 지금 다른 루트 전화라든지 인터넷 루트를 통해 가지고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대요. 네. 이 사람은 전화 위복인 거지 사실 따져놓고 보면. 아무튼 뭐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빅테크가 그동안 그렇게 정보 조작을 하고 바이든을 빨고 이와 관련해갖고 뭔가 수상적인 편향적인 여론 조성을 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 그리고 충분히 그에 맞는 보상을 지금 털어가고 있다는 어떤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오늘 준비 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준비는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냥 기억나는 대로 그냥 하는 툭 치면 거야. 나오는 겁니까? 그 트럼프 관련해서는 네.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이힐을 신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나는 트럼프가 이제는 갈 때까지 가는구나. 여장을 했나라고 했더니 이 공화당 안에서 이제 트럼프한테 충성하는 초선 의원이 있어요. 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그 의원이 지금 바이든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하겠다라고 던져놓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민주당 관계자에 대한 맹렬한 언론 프레이를 하고 있거든. 초선인데. 마저리 테일러. 마저리 테일러 그린. 마저리 테일러인데 잘못 읽으면 머저리 테일러가 되죠.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네,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이 언니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모든 주류 언론들이 주말에 특집편을 내면서 이 여자 위험한 여자다. 이 여자 정치적으로 매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비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힐 씨는 그렇죠. 트럼프다. 네, 이 여자가 하이힐 씨는 트럼프다라고 하는 주목을 받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지명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 그렇게 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쪽이 이제 찍어 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리즈 체니, 딕 체니 딸이죠. 네. 공화당 서열 3위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점점 더 코너로 몰리면서 지역구 안에서도 막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하고 아마 차기 선거는 거의 뭐 떨어진 게 아니냐라고 볼 정도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어떻게든 트럼프한테 잘 보여가지고 트럼프를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파와 트럼프를 배신했다가 지금 기존의 주류에서 밀려나고 있는 세력으로 이게 이제 양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 지금 아까 얘기한 리즈 체니 서열 3위를 제명해야 된다. 낙선 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공식화될 정도로 지금 공화당은 완전히 트럼프한테 넘어갔다는 거죠. 그 펜스 부통령인가요? 그분도 뭐 공화당에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던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트럼프 다음에 펜스 다음에 리즈 체니였는데 이
두 사람이 공화당에서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쫓겨나는 상황이 된 거고 이제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의 장악력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해요. 거기도 왕수박인 게 들통난 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데 왕수박. 왕수박은 저렇게 단호하게 네. 당내에서 쫓아내요. 쫓아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조만간 새로운 SNS를 비롯한 TV 채널까지 구상을 해갖고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언론을 열겠다. 누구랑 똑같네? 내 꿈이 그거잖아. 친정부 방송을 TV 방송을 여는 아이고. 이런 그 기존 언론하고 대항할 수 있는 언론을 열겠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돈이면 능력이면 아이 충분히 가능하지. 방송국도 차리고 SNS 회사도 차리고 해갖고 기존의 그 빅테크나 기존 그 주류 언론들이 쥐고 있던 그 언론 독점을 완전히 개선하겠다라는 차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분은 제가 봤을 때 방송국을 차려서 본인이 또 쇼를 진행할 겁니다. 그분이 나와서 이제 진행을 하면 그 네. 프로가 그냥 무조건 시청률 탑으로 올라가겠지. 그렇겠죠. 그렇긴 하겠다 진짜. 예전에 리얼리티 쇼 진행자였잖아요. 원래 네. 트럼프가 그걸로 떴던 사람이고. 그렇지. 또 방송 장악력이 있고 캐릭터가 좋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캐릭터가 있지. 근데 이 양반이 자기 출연료를 어마어마하게 책정해갖고 월급을 챙겨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나왔던 영화들이나 뭐 이런 거에서 빼자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죠? 그러니까 나홀로 집에. 진짜 쫀쫀해. 네, 나홀로 집에 잠깐 한 5초 정도 나왔나? 그러니까 네, 호텔 그것도 빼자 그러고. 그 자기 호텔에서 그 저기 뭐야 맥컬리 컬킨 컬킨하고 만나는 딱 거. 만나는 거 뭐 이런 거잖아. 이거를 지금 와서 뺀대. 그 뭔 의미가 있어? 이미 20년 동안 이걸 봐왔는데.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유, 재밌다. 진짜 어. 참 저쪽 언론 양아치 짓이나 이쪽 언론 양아치 짓이나 똑같아. 네. 다만 트럼프는 방송국 차릴 돈이 있지만 송 작가는 아직 없다는 거. 아직 없는 걸까요? 영원히 없을 수 곧 있을까요? 있어요. 곧. 곧 네, 있다. 네, 네. 곧 있게 된다라는 여기. 생각이. 아, 그렇습니다. 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준비 안 했는데? 오늘 미대숙은 52분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빼먹었다. 준비를 안 했는데. 네. 이제 트럼프가 있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빅테크에 대해서 주 법령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어떤 행위가 있을 때는 무조건 하루에 벌금을 10만 불씩 때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인의 트윗이나 뭐 페이스북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또는 그 사람하고 공화당이나 무슨 이런 단체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링크를 붙이거나 또 그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무조건 건당 한 번에 10만 불씩 때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아예 정치 개입을 하지 말라는 선언이 플로리다 주지사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됐다는 거예요. 진행 중이니까. 그렇군요. 플로리다에 트럼프가 옮겨가자마자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렇게 이러한 제안을 내놓는 걸 보면 일부 이제 미국 시민들이 얘기한 대로 지금 진정한 미국의 백악관은 마라라가 별장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다 싶을 네. 정도로 트럼프의 위세가 현재 대단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요 정도여서 네. 아니 하나 더 있어요. 또 뭐죠?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 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송 박혜란님이. 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오늘 오전 8시 25분에부터 한 57분까지 쓰가야 니들은 12시에 하잖아. 32분간 8시에 해.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시간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역으로. 근데 워싱턴은 저녁 6시 25분이고 우리나라는 8시 25분 오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업무 시간 가까운 시간에 통화를 했는데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30분은 못 기다렸네. 우리가 좀 땡겨줬네. 9시. 아니 근데 생각해봐. 저기 미국 쪽이 6시까지 근무 아니야? 아 그렇구나. 저녁 6시 25분. 걔들이 걔들이 시간에 시간에 근무를 한 거예요. 바이든이 저녁 6시 그러니까 25분에 그건 거지. 야, 거지. 우리 30분 시간에 할 테니까 너 30분 일찍 연결하자. 그러면은 서로 동등하네. 동등하게. 스가처럼 밤 아닙니다. 12시에 들어오라 이렇게 하지 그렇게 않았잖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미국이 우리 표준시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왜? 원래 우리가 네. 일본 애들 때문에 표준시가 30분이 빨라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동경시죠 예. 지금. 우리는 동경시로 표준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쪽 시간은 9시입니다. 시간 계산을 그래서 하는구나. 우리가 북한하고 30분 차이 나는 게 그거예요. 맞아. 예. 걔들은 9시 정각에 했는데 한국 표준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지. 허허, 안 되겠는데? 안 되겠네. 한국 표준 씨도 몰라? 혼나야겠네. 네. 그래서 우리 언론이 어제 안 그래도 왜 통화를 안 할까 그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너무 웃겨. 왜냐면 네. 그걸로 갖고 시비를 걸라 그래. 이것들은 참 타이밍을 못 맞춰. 그러니까. 쓸려면 3일 전에 쓰지. 아니 하루 좀 기다렸다가 쓰지. 참 하여튼. 정말 대박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대접이 다르다는 거 이 정도 확인됐으니까 네. 또 뭐 시작 전 30분 땡겨서 통화 뭐 대통령 뭐 새벽부터 나와서 대기에 뭐 이딴 기사 쓰지 마라잉.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표준시가 분명히 다르다고 나 얘기해줬으니까.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뭐 별 내용은 또 없어요. 그냥 뭐 축하하고 서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뭐 걔가 정책이 뭐가 있어 지금 사인을 하면서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 통화를 하면서도 뭔 내용인지 몰랐을 거야. 네, 그러면서 그 기사를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희망 하나가 이제 한국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뭐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 뭐 이런 대통령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문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말한 희망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이렇게 뭐 아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저기 옛날 김대중 대통령도 굉장히 친했다고 그렇죠. 하고 네. 뭐 우리 쪽에 좋은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밑에 있는 참모 새끼들은 벌써부터 일본 꼬드겨가지고 그렇죠. 옛날처럼 돌아갈 것 같은데 한일 관계 이거 다시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쓰리 쿠션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말만 갖고는 못 믿어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은 힘이 없잖아. 근데 그러면 미국은 예전처럼 그러면 일본을 꼬드겨가지고 한반도에 자기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것이고 일본은 자기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대륙적으로 좀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군사적으로?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지금 이제 백악관의 안보보좌 비서관이 굉장히 친중파란 말이야. 얘기했잖아. 대만 팔아먹자고 했던 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중 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중일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친일보다는 친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미국이? 그래서 일본이 오히려 바이든에 대해서 바이든에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배신당할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또 배신당. 또 배신당하는 거지. 일본은 맨날 배신당. 트럼프가 지났으니까 민주당으로 바뀌었으니까 바이든은 좀 낫겠지 한데 분명히 오바마 2라 그랬는데 중국 정책만큼은 오바마가 아닌 거야. 야,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볼만하겠네. 네. 근데 그러니까 대만이 위험하겠네 그러면 친중파. 대만이 위험하죠. 네.
특히 이제 그 임기가 시진핑도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2년도 채 안 남았지 이제. 그 이전에 대만 통일이라고 하는 자기가 10년 전에 얘기했던 일종의 이제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공약? 공약? 뭐. 공약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만을 무력적으로 짓밟는 거는 뭐 외교적 그 문제라든지 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대만한테서 일종의 정치적 굴복 선언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은 높아요. 뭐 이번에도 신년 연설을 하면서 대만 통일 관련해 가지고 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진짜 정말 그치? 더 압박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저기 그 대만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믿고 우리는 절대 그 일국 양제 인정 안 한다. 우린 독립국가다. 그러면서 막 미국이 사실 많이 도와줬잖아. 함대도 맞아요. 보내주고 네, 맞아요. 병력도 보내주고 높은 사람도 보내주고 이래갖고 시진핑 신경을 살살 긁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시진핑이 대놓고 나와가지고 내정 간섭하지 마. 다보스 포럼 나와서 이러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대만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네. 참. 더불어 송님이 자꾸 이제 일본 지진 얘기하시는데 한 3월 달은 맞을 것 같고요. 3월에? 네,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마음의 준비하고 계십시오. 네. 네. 이상. 아니 그러면은 송작가 TV 시청자 중에서 일본에 계신 분들은 빨리 한국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제가 어느 지역에 날지까지 짚어드릴 테니까 거기서만 좀 떨어져 계시면 어떡해. 근데 일본 전역이 장기적으로 위험하니까. 봤을 때는 사실 일본에 계신 우리 한국 분들 오실 수 있으면 저는 오셨으면 하는. 저희 그분들도 생업이 있으니까. 네. 네. 저희 멤버십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그 예언 관련해 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서쪽이 융기한다고 했으니까 서쪽으로 좀 많이 이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본 안에서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우리 쪽 서해안이 올라오니까 음. 그때 되면 땅도 많이 넓어지거든 우리가. 서쪽으로. 딸이 막 넓어지게 되고 네. 그 넓어진 땅에서 우리가 석유 시추도 할 수 있게 되는 석유. 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상 여기까지 원고에 없는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야, 서론을 30분은. 이번 방송은 본편이